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에너지 넘치는 신혜원 리더님께서 영양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신혜련입니다. 제가 공부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스폰서님이 영양 강의를 해라라고 해서 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가슴 쫄리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그러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 주세요. 네. 떨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양제 많이 드시고 지금도 많이 드시고 있고 주변 분들한테도 영양제 드시라고 많이 권유들을 하시잖아요. 제가 저희 스폰서님 박은옥, 백옥 같은 피부의 박은옥 스폰서님을 처음 뵀을 때 영양제를 사발로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언니 죽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 잘 살아 계시고 앞으로도 더 잘 살아 계실 것 같은 우리 스폰서님. 여러분들 영양제 왜 드세요? 우리 스폰서님 영양제 왜 드세요? 돈 벌라고 드세요? 다들 건강하려고 드시죠. 저도 처음에 건강을 생각해서 권유를 받았을 때 먹어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또 다른 분들도 물론 건강 생각해서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고 근데 잘 먹지 못하면 영양의 불균형이 생길 것이고 잘 자지 못하면 예민해지면 또 염증이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못 가면 또 순환 불균형이 생겨서 굉장히 몸이 붓고 안 좋겠죠. 그럼 이 세 가지 굉장히 잘하면 되는데 사실은 살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데요. 일단 우리가 처음부터 기초를 조금 살짝 들어가 보면 우리 몸은 조직이 모여서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참 어렵죠. 듣기 싫은데 살짝 들어가면 되게 쉬워요. 이 조직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왜 무슨 뭐 건강검진하고 몸 안 좋다 그러면 조직검사라고 하잖아요. 그게 결론은 그 세포를 떼놔서 검사를 하는 건데 이 세포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되게 쉽잖아요. 그럼 이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냐? 내 몸에서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제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내 몸에서 세포가 어떤 영양제를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제는 8대 영양제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너무나 많이 배웠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거기다가 세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요. 물,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컬. 파이토케미컬 여러분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오고 선전도 많이 하고 우리도 공부하면서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의 색이나 맛이나 향에 영향을 미치는 식물성 화학 물질이에요. 대체로 보면 우리가 동물보다 식물이 오래 살잖아요. 장수하잖아요. 식물이 장수하는 비결이 뭘까요? 이 파이토케미컬 때문인데요. 동물 같은 경우는 내가 본능적으로 나한테 위험이 들어온다 싶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내 몸을 숨기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식물은 그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받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파이토케미컬의 기능이에요. 이 파이토케미컬은 특유의 항산화 작용으로 햇빛 자외선이나 뭐 해충이나 세균,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토케미컬도 우리 몸에 필요한 8대 영양소 중에 하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8대 영양소 중에는 3대 대량 영양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는 말 그대로 영양소 자체가 대량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바로 흡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 3대 영양소는 가수 분해를 해서 쪼개져서 우리 몸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으로 가수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세포 속으로 요것들이 쏙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가수분해된 상태를 전문용어로 소화흡수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 세포 안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고 혈액 속을 막 돌아다니다가 소변으로 쏙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당뇨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세포 단계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고 그냥 내 몸 밖으로 배출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질병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질병 때문에 약을 받으러 병원을 가서 처방을 받잖아요. 의사들은 질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사실 영양소에 대한 공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영양소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저도 공부를 해서 알았지만 우리가 영양제 자체가 그 영양소를 캡슐에 담아서 섭취를 하기 때문에 보통 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많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 식품이에요. 우리가 아파서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서 받는 거는 오리지널 약이지만 우리가 먹는 영양제는 식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변 분들한테 꼭 이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게 가수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영양소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잘 쓰여지게 되는데, 세포 안에서 이거를 생체 이용이라고 하고요. 생체 이용률을 높이면 우리 몸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수분해하려면 이 3대 영양소는 산소하고 효소가 필요해요. 근데 이 효소는 혼자서는 자기 역할을 절대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조효소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이 조효소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타민하고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먹어야지 내가 먹은 영양소가 세포 속으로 쏙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영양제 너무 많잖아요. 홈쇼핑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이 선전하는 영양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잖아요. 또 어떤 걸, 저는 비싸면 좋은 줄 알았고요. 유명한 사람이 선전하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영양제를 고를 때는 5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데 정말 균형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생체 이용을 잘 하고 있는지 따져보셔야 되고, 네 번째,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라고 시간 맞춰서 먹는데 이거는 먹으나 마나, 피곤한 건 똑같고 졸린 건 똑같고 하면 먹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보시는데, 5가지, 마지막 요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뭘까요?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정말 안전한지. 막 영양소도 너무 좋고 균형적으로 너무 들어갔고 생체결도 다 됐는데 어머, 결론적으로 먹었을 때 내 몸에 해가 된다 그러면 돈을 들여서 먹을 필요가 없죠. 사실 영양제가 식품이라고 하고 천연이기 때문에 알약이 좀 크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먹기 조금 힘들거든요. 남들한테는 "하나도 안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영양제 먹었는데 내 몸에서 안전하지 않다면 정말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요 5가지를 살펴보시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영양소가 왜 필요한지, 영양소가 세포 내에 들어와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영양소 몇 가지를 조금 꼼꼼하게 따져볼게요. 일단 비타민을 볼게요.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K, 비타민 E. 말 잘한다. 자,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몸에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중복되어 버리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몸에 더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권장량 100%만 맞춰서 드시면 되겠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활성화된 상태인 D3 상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요즘은 대부분 파는 제품들이 D3 형태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만 살짝 확인해 보시고 드시면 되고요.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토코페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토코페롤이 그리스 어원으로 잉태, 자손, 후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생식기 계통에 좋은 영양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비타민 E는 치매, 자궁 건강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서 특히 남자들은 전립선 건강에 좋고요. 여성분들은 자궁 생식 능력에 좋은 비타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이 비타민 E가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게 천연이었을 때만 좋지, 합성 비타민 경우에는 저희한테 굉장히 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E를 보실 때는 표기법을 조금 보셔야 되거든요. 표기법 자체가 틀려요. 천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 D가 붙어요. 그런데 합성의 경우에는 앞에 알파벳으로 DL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B가 써여 있는 천연 비타민 E 섭취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K1, K2 형태로 섭취를 하는데요. K2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식약처에서 의약품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K1 같은 비타민을 골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용성 비타민을 잠깐 들여다보겠는데요. 수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있어요. 비타민 B, 죄송합니다.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 B1, B2, B3, B5, 7, 9, 12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광고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권장량 100%를 충족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잠깐 머물다가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다 배출이 돼버려요. 근데 이렇게 잠깐 머무는 동안 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그럼 과연 이 들어왔던 비타민이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권장량 100%라는 건 내가 결핍되기 전에 필요한 영양소가 권장량 100%예요. 그러니까 결핍만 겨우 모면한 상태가 100%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1000%, 2000% 정말 많은 양을 먹으라고 하는데 많은 양을 먹어도 내 몸에 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섭취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는 우리가 그 비타민 B9은 엽산을 비타민 B9이라고 하는데요. 임산부들 저희 임신했을 때 많이 먹었잖아요. 엽산 부족하면 기형아 난다고 해서 비타민 B9에는 B9 엽산도 있고요. 예를 들어 10대에서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성장 발육에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고 30, 40대에서 부족하면 호르몬 계통에 암이나 갑상선, 전립선 이런 데 위험하기 때문에 꼭 먹어주라고 하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치매에 걸릴 확률도 있대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연령대에서 비타민 B가 부족할 경우에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찔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비타민 C는 항염 기능이 있고요. 다른 영양소들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음식으로 먹지 않으면 절대 체내에서 생성이 되지 않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영양소입니다. 미네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균형적으로 들어있는지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짝꿍 영양소예요. 얘네들은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칼슘과 마그네슘은 반대 성향이기 때문에 항상 짝꿍처럼 붙어 다니면서 예전에는 2대1 비율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1대1 비율로 드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칼슘 같은 경우에는 변비를 일으키고 하나만 먹었을 때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얘 하나만 먹었을 때 설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두 개를 항상 균형적으로 드셔주셔야지 설사나 변비를 일으키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은 꼭 같이 드실 수 있는 영양소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연과 구리, 요것도 짝꿍인데요. 얘네들은 6대1 비율로 섭취를 하시면 좋다고 하고요. 아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저희가 가장 많이 먹는 굴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유럽 여행 같은 데 가시면 이태리 같은 데는 굴이 엄청 비싸잖아요. 막 한 사람에 한 50만 원 해도 얼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3만 원, 4만 원만 하면 막 배 터지게 먹고 막 소주 먹고 막 해서 드실 수가 있으니까 아연 같은 경우 굴로 섭취를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면역을 담당하고 정자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봐야 할 영양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셀레늄은 비타민보다 항산화 효과가 훨씬 너무너무 강력하대요.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1980배나 더 크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어줘야 되는 건데 이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들한테 처방을 해줄 정도라고 하고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꼭 챙겨서 드시기 바라고요. 또 몰리브덴이라고 있는데 몰리브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죽은 세포나 각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한대요. 근데 이게 없으면 너무 듣기만 해도 찝찝하잖아요. 죽은 세포나 각질이 내 몸에 남아있으면 염증도 생길 것이고 독소도 또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꼭 챙겨 드셔야 되는데 이 몰리브덴은 굉장히 고가의 미네랄이에요.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영양소를 따져보고 나면 왜 먹어야 되는지 알잖아요.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8대 영양소를 사실은 삼시세끼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하루에 3끼 다 드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회장님들은 드실까요? 돈이 많으시니까. 근데 저희는 보통 2끼 정도 먹잖아요. 그것도 영양소 부족하게. 근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나 시간적으로 보나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는 섭취하기 힘드니 우리가 이런 점들을 좀 꼼꼼히 따져서 영양제를 드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